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 국내 증시 관련 이슈들, 그리고 이 투자 전략까지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분석해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사라진 계절성입니다. 그동안 9월 약세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 징크스를 깨고 지금 미국 증시 생각보다 9월에도 잘 가지고 있는데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웰이 이제 관세 영향력이 일단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해서 일단 네.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히 좀 유동성 장세가 오는 것이 아니냐, 요번 이제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FOMC에서 가장 큰 이 우려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일단 관세에 대한 일시적인 영향을 일단은 이제 천명을 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25%가 인하가 됐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그런 측면이 기존의 어떤 그 계절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측면으로 보면 유동성 장세 어떤 흐름이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주요 업종군들의 캐펙스를 상당히 좀 늘리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특히나 이제 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미디어, 뭐 유통이라고 하면 이제 아마존이 되겠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쪽에 최근에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조달 금리의 하락을 의미하고, 이런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하고 싶었던 투자를 상당히 좀 마음껏 하는 그런 측면, 그러면서 전반적인 IT 업종이라든지 AI 관련한 그런 이제 생태계가 모두 다 실적 측면이라든지 뭐 센티먼트 측면이라든지 모두 다 이제 발현이 되는 측면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기존의 어떤 뭐 고배당이라든지 저평가라든지 지수의 네. 어떤 그런 횡보라든지 조정 이런 것들의 어떤 계절성을 상당히 좀 깰 만한 상당히 좀 강력한 유동성 장세의 어떤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시장 금리 자체도 조금 모양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분위기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미국 증시 안에서도 지금 이제 뭐 고베타 팩터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거래대금 상위 팩터, 뭐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팩터, 그리고 고평가 팩터 이런 팩터들이 이런 스타일의 종목군들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종목 안에서도 시장상의 상당히 위험 선호 현상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9월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9월 달에는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빠지지 않겠느냐, 각종 약세장 경고음도 나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동성 장세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지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일단 국내의 그 시장 성향은 미국 시장 성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선호 현상의 어떤 시장 성향이 나타나면 국내 증시에도 그런 현상이 이제 고스란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관찰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9월 달까지 기준으로 보면 뭐 고베타라든지 거래대금 상위 고평가 상당히 좀 유사하게 미국 증시의 어떤 흐름과 그런 이제 시장 성향이 관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어떤 실적 추정치의 변화, 그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덜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는 기존에 올랐던 종목군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성과를 이제 실현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기관들의 수급이 좀 덜 들어간 종목군일수록 좋다. 반대로는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군들은 올해 많이 산 종목군들 좀 피하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 있는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제 APR, S&T 에너지, 신팩, 파마 네. 리서치, 이스페타시스,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유동성 장세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된다면 한국에서도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지수 측면보다는 지금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하락한 만큼 원화는 강세가 되는데 원화도 같이 그렇죠. 약세라는 예.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외인들의 수급 자체가 조금 매수가 좀 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만 조금 체크하시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어떤 관심,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뭐 레버리지 이런 것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고 베타보다는 알파, 그러니까 네. 종목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현재로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율은 또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좀 당분간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는 일단 무역 협상, 미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네. 지금 3,500억 달러의 어떤 그런 요구가 더 이제 증액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뭐 선불이다 그런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손벌도 있고 그 금액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이제 관세를 더 높이면서 이를 압박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당분간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만큼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원화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아웃퍼폼 요인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 흐름이 조금 약간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이제 미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이 빨리 좀 이제 진행이 되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딜이 좀 잘 마무리돼야지 원달러 환율도 다시 안정 추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지금은 1,41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 마음이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같이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입니다. 지금 셧다운이 현지 시간으로 이제 30일 예정돼 있죠. 매번 그랬듯이 이번에도 사실 뭐 그전에 잘 타협을 해서 넘어가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밤사이 나온 기사를 보니까 29일에 여야 지도부랑 만나서 회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셧다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가능성을 짚어보긴 해야 되니까. 연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매번 그랬다시피 이제 그 미국 안에서의 여야가 모두 이제 합의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다 피해를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결이 되었던 그런 계절성이 있었다. 그런 이제 과거 통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조금 더 그 우려를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이제 이번 정부 같은 경우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타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이게 좀 상당히 좀 이제 어 부담스럽죠. 계속해서 그렇죠. 미국의 자국의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다른 국가의 어떤 그 이제 자금을 조금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착취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봤을 땐 미국 정부 안에서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에 거의 유일한 정부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관세를 통해서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을 연간으로 벌어들이겠다라는 그런 컨셉이고요. 실질적으로도 이런 흐름들은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간 1.6조 원 달러의 재정 적자를 어느 정도 좀 25% 정도는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부수적으로 일단 좀 이제 한국에 대한 투자, 한국으로부터의 어떤 투자, 뭐 일본, 뭐 유럽 이런 측면에서 부수적인 어떤 수익까지도 얻는다라고 하면 재정 적자를 상당 부분 30% 이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액션을 좀 취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7조 원 달러의 총 이제 부채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라는 그런 액션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게 좀 이제 에, 의견이 좀 성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할 필요가 없겠다. 이번보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극적으로 다 해결이 됐었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셧다운 리스크 자체는 좀 낮게 보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 변동성은 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연휴 전에 이런 리스크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미국의 어떤 그 금리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이제 달러 인덱스를 떨어뜨리고 금리를 좀 떨어뜨리고 이런 측면으로 통화 정책으로만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부채가 많은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 미국의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입찰료에 대한 상당히 좀 시장의 관심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이제 관세라든지 자국 우선주의, 과도한 자국 우선주의 이런 측면으로 미국의 어떤 위상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채에 대한 어떤 우려도 크레딧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부채 갚을 수가 있는 건가? 달러가 기축 통화에 대한 어떤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의구심이 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전에 저희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그런 호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 리스크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해결될 이슈고 오히려 유동성 장세에 대한 그런 이제 추세적인 어떤 베팅으로 우리가 이런 장세를 이용하는 전략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마지막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트럼프 쇼크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남겼죠. 참 매일같이 뭐 새로운 얘기들을 또 쏟아내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이제 반도체의 어떤 칩의 개수 혹은 반도체 어떤 가치만큼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예. 측면에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거 전에 일단 반도체 관세도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하고 반도체가 네. 지금 가장 마지막에 관세를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관세 영향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뉴스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측면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반도체의 공장들이 미국에 들어가 있어야 이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우려가 완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먼저 보면 이제 텍사스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하고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디램하고 낸드를 이제 생산하는 공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이런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어떤 그 관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이제 납품하는 입장에서 원가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대만에다가 수출을 하고 대만이 미국한테 수출한다고 했을 때 대만이 미국한테 관세를 물기 때문에 대만이 한국 어떤 이 중간재를 수입할 때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를 이제 전가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우려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제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반도체도 추가적으로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지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안에서도 가장 실적 모멘텀이 좋은 업종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주간이라든지 월간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세 가지 종목군들이 네. 주간이라든지 월간 기준의 실적 모멘텀의 거의 탑3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디램하고 낸드는 상당히 쇼티지라는 그런 수요가 실제로 실적 기대감으로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는 이 실적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 성장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추가적인 잠재적인 어떤 그 이 하향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려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관세뿐만 아니라 의약품 관세에 대한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미 무역 협상이 지연되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100% 관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기업들은 또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주에 대한 투심 영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오도 사실은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이제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중에서 미국 수출의 비중 자체가 이제 20%로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100%의 관세는 물론 이제 협상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3,500억 달러를 자꾸 미국에서 요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약간 요구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조속히 이런 이제 협상이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그리고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실적 하향 조정의 어떤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